몽골인은 안 뽑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심사관의 이 한마디와 함께 이력서가 한 청년의 얼굴에 날아들었습니다. 베이징 명문대를 졸업하고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중국어를 완벽히 익힌 몽골 출신 아르투르. 하지만 그가 면접에서 받은 건 채용이 아닌 모욕이었죠. 기숙사에선 몽골은 원래 중국 땅이라는 조롱이, 강의실에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냉대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어 버리고 한국어? 또 실패할 텐데. 고향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청년이 한국국책연구원의 방문 연구원이 되고 100명이 넘는 몽골 청년들을 한국 기업에 취업시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정부 예산 한 푼 없이 민간의 힘만으로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겁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의 차별을 한국의 기회로 바꾼 그 놀라운 반전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투르입니다. 2017년 가을, 베이징의 어느 국영기업 본사 로비에 서 있었죠. 26살이었던 제 손엔 중국 명문대 졸업장과 어학원 수료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중국어를 갈고 닦았고 국제정책 전공으로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이력서 맨 위엔 몽골 국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심사관 중거위가 제 이력서를 집어들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몽골? 이라고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몽골 출신입니다만 중국어는 이라고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몽골인 안 뽑아. 목소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마치 당연한 걸 말하듯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이력서가 공중을 날아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나가봐.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라곤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이력서를 주었어요. 구겨진 종이 위로 제 사진이 보였죠. 4년 전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를 때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땐 희망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저 바닥에 내던져진 휴지 한 장 같았어요. 로비를 나와 거리에 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가 바들바들 떨렸죠.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인지 모멸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몽골 초원에서 가축을 키우며 평생을 보낸 아버지가 말 한 마리를 팔아 제 유학비를 마련해 주셨죠. 공부 많이 하고 와라. 사람 대접받는 곳에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눈빛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어디에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4년 동안 배운 중국어가 쌓아온 학점이 그 모든 노력이 단 한마디로 무너졌죠. 몽골인은 안 뽑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몽골 출신이라는 게 죄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형, 이번 프로젝트 정말 제대로 봐주더라. 국적이 어디든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젊은 남자 둘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 회사들은 능력만 보잖아. 어디 출신인지는 안 물어본다니까.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국적이 어디든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죠. 이력서가 얼굴에 닿던 그 순간 심사관의 차갑던 목소리, 몽골인은 안 뽑아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룸메이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중국인 친구였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면접 떨어졌어. 아, 그래. 뭐, 다음에 또 있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자기 책상으로 갔죠.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국적 때문에 이력서가 얼굴에 날아온다는 걸 그는 평생 경험하지 않을 테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켜서 무심코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추천 영상 중에 한국 드라마 클립이 있었죠. 자막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클릭했어요.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죠. 출신 학교가 좀 약한데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학교가 아니라 제 실력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면접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듭니다. 드라마일 뿐이었죠. 하지만 묘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실력으로 본다는 것, 출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그게 정말 가능한 세상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교수실에 찾아갔습니다. 량즈후이 교수였어요. 그는 제 전공 지도 교수였죠.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교수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뭔데? 저는 중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제 국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는 안경 너머로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럼 몽골로 돌아가면 되지. 원래 내 나라잖아. 하지만 저는 여기서 4년을. 아르투르.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넌 이해를 못하는구나. 여기는 중국이야. 우리가 몽골 사람을 굳이 뽑을 이유가 있겠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교수조차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체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교수실을 나오며 복도를 걷는데 다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들었던 그 한국어요. 국적이 어디든 실력만 있으면 된다. 혹시 그곳에선 제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한 학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강의실에서 량즈후이 교수의 몽골사 특강이 있었어요. 중국 학생 30여 명과 함께 앉아 있었죠.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원나라 시기의 몽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몽골 초원이 중국 영토 안에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몽골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몽골어도 사실 중국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교수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뭐가 다른데? 몽골은 독립국가입니다. 1921년부터요. 아르투르. 교수가 손을 저으며 끊었습니다. 넌 몽골 출신이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수업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스마트폰을 켰죠.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냐? 내가 졸업하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말 한마리를 팔아 유학비를 보내주신 분께 차마 국적 때문에 면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창밖을 보니 베이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심코 검색창에 한국 유학이라고 쳤어요. 지하철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그중 한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인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문제 없습니다. 화면을 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모았던 중국어 교재들, 노트들,
기숙사 책상 서랍 가득했던 것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죠. 손에 잡히는 게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룸메이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벌써 가? 응, 오늘 비행기야. 고향 가서 뭐 할 건데? 모르겠어. 정말 몰랐어요.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이 4년이 대체 뭐였는지.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SNS에 중국인 친구들이 올린 게시글이 보였어요. 드디어 졸업.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 취업 성공. 꿈을 향해. 저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이력서를 얼굴에 던진 심사관이 있겠죠. 몽골을 중국의 일부라고 가르친 교수도 있을 거고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 계셨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어요. 허리도 조금 굽으셨고요. 아들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고생했다. 네. 차를 타고 고향 마을로 가는 길,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취직은 언제쯤 되겠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베이징 큰 회사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니?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초원을 보며 가만히 있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4년 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게르 옆에 나무 울타리, 그 안에 말과 양들이 있었죠. 내 방은 그대로 두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엔 먼지가 수북했고 벽에 붙여놓았던 세계 지도가 낡아서 구석이 말려 있었습니다. 베이징이 빨간 핀으로 꽂혀 있었죠.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일 도와줄 수 있겠니? 요즘 말 관리가 힘들어서. 네, 그럴게요. 중국어 공부한 게 아깝긴 하지만.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여기서도 쓸 데가 있을 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봤어요. 면접 거절 메일들이 수십 통 쌓여 있었죠. 전부 읽어보지도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다 한 영상을 클릭했어요. 한국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자막이 영어로 나와 있었죠. 한국 정부, 외국인 인재 유치 프로그램 확대. 국적 불문 실력 중심 채용. 영상 속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또렷한 발음이었어요. 중국어와는 전혀 다른 억양이었죠. 문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검색창에 한국어 독학이라고 쳤어요. 수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무료 강의, 교재 추천, 학습법. 마우스 커서가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아, 자니? 아버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니요, 앉았어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죠. 이거 내가 쓰던 거지. 낡은 중국어 사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거였어요. 네, 그건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밑줄 그은 게 빼곡하더구나. 아버지가 사전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끝을 흐리시는 아버지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저 사실은. 뭔데? 베이징에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국적 때문에 취업이 안 됐어요. 면접도 제대로 못 봤고요. 제가 몽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그럼 말을 판 게 소용없었구나.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배운 건 남는 거야.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신 뒤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어 학습 사이트가 그대로 떠 있었죠. 처음 시작하기 마이너스 한글 자모 익히기. 클릭할까 말까?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몇 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차별받고 또 거절당하면요? 중국어를 배울 때도 이렇게 희망에 차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야. 실력이 있으면 국적은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얼굴에 날아온 이력서였죠. 노트북을 닫으려다가 문득 오늘 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국적 불문 실력 중심 채용. 정말 그럴까요? 한국도 결국 똑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들었던 그 대화도 생각났어요. 국적이 어디든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다음 날 아침, 양 우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르투르, 잠깐 이리 와봐. 마구간 앞에 서 계셨어요. 말 한마리가 묶여 있었죠. 이 말 기억하니? 네. 제 유학비를 위해 팔았던 그 말의 새끼였습니다. 내가 돌아온 뒤로 이놈이 잘 자라더구나. 아버지가 말의 목을 쓰다듬으셨어요. 팔면 제법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버지, 설마. 내가 또 공부하고 싶으면 말이야.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이놈을 팔면 되지. 아니에요, 됐어요. 왜?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람 대접받는 곳을 찾는 거야. 여기 초원에 남아도 좋고 다른 곳으로 가도 좋아. 하지만 포기하고 남는 건 안 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열었죠. 커서가 시작하기 버튼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음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생소한 글자들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가 마을 장터에 다녀오셨습니다. 아들아, 받아라. 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말을 팔았다. 네. 제가 하지 말라고. 내 눈빛을 봤어.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밤마다 노트북 보는 거 다 알아. 뭔가 시작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됐고 이걸로 한국어 공부해. 아버지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사람 대접 받는 곳으로 가라. 그것만 기억해. 다음 날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시내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샀어요. 기초 문법책, 단어장, 회화 교재까지. 점원이 물었죠. 한국 가세요? 아니요, 독학할 겁니다. 독학으로요?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낼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어 교재들을 전부 박스에 담아 구석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새로 산 한국어 책들을 펼쳐놓았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자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필을 들고 따라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글자 하나하나가 신기했습니다. 중국어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죠. 가, 나, 따라. 소리내어 읽으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공부했어요. 양을 치러 나가기 전에요. 점심 먹고 나면 또 1시간, 저녁 먹고 나면 3시간. 하루에 6시간씩 한국어에 매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초 문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니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죠. 저는 아르투르입니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유튜브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막을 켜고 반복해서 들으니 조금씩 귀가 트였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한국 정책 연구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영어로 된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었죠. 몽골 관련 자료도 몇 개 보였습니다. 몽골 마이너스 한국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열었어요. 읽다 보니 틀린 부분이 보였습니다. 몽골 목축업에 대한 통계가 오래된 거였어요. 댓글을 달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영어로 조심스럽게 썼죠. 좋은 보고서입니다만 몽골 목축업 통계는 201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엔터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댓글을 올리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누가 읽을까요? 읽더라도 신경이나 쓸까요? 사흘 뒤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발신자 박지현, 한국국제정책연구원. 제목 댓글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투르님. 저는 한국국제정책연구원의 박지현입니다. 몽골 목축업 통계 관련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자료를 더 갖고 계신가요? 저희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영어로 답장을 썼습니다. 몽골 농림부 최신 통계와 제가 직접 본 고향 마을의 실태를 정리해서 보냈죠. 이틀 뒤 다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상세한 자료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몽골 관련 정책 이슈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까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박지현 연구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썼지만 석 달쯤 지나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어로 써도 될까요? 연습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좋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문법이 틀릴 때마다 박 연구위원이 친절하게 고쳐줬어요. 에 대하여보다는 에 대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표현은 격식체라서 이메일에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박 연구위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르투르 씨,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화로 한국어를 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몽골 마이너스 한국 협력 정책 세미나를 하는데요. 자료 번역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 사례는 드립니다. 정말요? 네. 아르투르 씨가 보내주신 분석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협업하면 어떨까 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실력을 인정해준 게, 국적을 묻지 않고 능력을 봐준 게.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자료를 번역했습니다. 몽골어에서 한국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뒤지고 어색한 문장은 수십 번 고쳐 썼어요. 자료를 보낸 뒤 박 연구위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괜찮았나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전문 번역가 수준입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아르투르 씨, 혹시 한국 방문 계획 있으세요? 한국요? 네. 내년 봄에 저희 연구원에서 단기 방문 연구원을 뽑는데 추천하고 싶어서요. 손에 든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진짜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실력 있으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초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받는 곳. 드디어 찾은 걸까요?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죠.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연구 활동입니다.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 한국어 잘하시네요. 심사관이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눈빛도 없었죠. 박지현 연구위원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아르투르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은 무슨, 그냥 지현 씨라고 불러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빌딩 숲이 펼쳐졌지만 베이징과는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더 맑았고 거리가 깨끗했죠. 내일 연구원 사람들 소개해 드릴게요. 지현 씨가 말했습니다. 다들 아르투르 씨 분석 자료 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원에 출근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연구원이 있었죠. 소개합니다. 몽골에서 오신 아르투르 씨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한 남자 연구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아르투르 씨가 보내주신 자료 정말 유용했어요. 감사합니다. 국적이 몽골이시라고요? 다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또 시작인가? 네, 그런데요. 우와, 그럼 현지 정보를 직접 아시겠네요. 정말 좋은데요? 그들 눈빛엔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편견은 없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몽골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의였죠.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몽골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석탄 수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네, 좋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 고향 이야기를 궁금해했죠. 초원에서 말 키우는 거 어때요? 힘들지만 평화롭습니다. 언젠가 가보고 싶네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구원에서 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몽골 청년층의 한국 인식 변화. 발표를 작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어줬어요. 질문 있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손을 들었죠. 이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셨나요? 직접 고향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런 1차 자료는 정말 귀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나왔어요. 진짜 박수였습니다. 지현 씨가 다가왔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다들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르투르 씨, 여기선 실력만 보거든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꿈꿨던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정기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엔 제가 몽골 마이너스 한국 청년 교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차례였죠. 몽골 청년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습니다. 제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특히 시골 지역은 더 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한 연구위원이 물었습니다. 언어 교육과 정보 제공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르투르 씨, 이 프로젝트 실행해보면 어때요? 제가요? 네. 아르투르 씨만큼 현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예산은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기획안부터 만들어보세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기획안 제목을 썼습니다. 한-몽 미래지도 교실. 고향 청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던 친구들, 꿈은 있지만 기회가 없던 후배들. 만약 제가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한국 정책과 문화를 알려준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뒤, 몽골로 돌아갔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안고요. 고향 마을 작은 도서관에 청년 6명을 모았습니다. 20살부터 25살까지였죠. 형, 한국어 배우면 뭐가 달라져요? 바툼룬이라는 청년이 물었어요. 기회가 생겨. 제가 대답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정말요?
나도 몽골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서 사람 대접받았어. 국적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았고. 청년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주 3회 저녁 7시에 모였습니다. 한글부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따라해봐. 기역, 니은, 디귿.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어요. 양치고 돌아온 손으로 연필을 잡고 노트에 한글을 빼곡히 썼죠. 석 달 뒤 바툼눈이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바툼눈입니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형, 진짜 되네요. 바툼눈이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입소문이 났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청년들이 찾아왔죠. 6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됐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시작했어요. 울란바토르에서도 접속하는 학생들이 생겼죠. 지현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아르투르 씨. 당신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초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거죠.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이었어요. 한국 뉴스 기사를 함께 읽고 있었죠. 이 기사는 중국의 몽골 압박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지. 바툼눈이 물었어요. 형,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 괜찮아. 실수였습니다. 사흘 뒤 전화가 왔어요. 몽골 외교부 체렌도르지 관료였죠. 아르투르 씨, 지금 당장 와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기 와서 얘기합시다. 울란바토르 외교부 건물에 도착했어요. 체렌도르지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이게 뭡니까? 그가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엔 제 수업 내용이 SNS에 퍼진 게 보였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중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당신이 반중 선동을 한다고. 선동이 아닙니다.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사실이고 뭐고. 그가 책상을 탁 쳤어요. 지금 몽골 경제가 중국한테 얼마나 의존하는지 알아요? 이러다 외교 문제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중단하세요. 당장. 안 됩니다. 뭐라고요? 학생들이 20명 넘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체렌도르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르투르 씨, 당신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생각해야죠.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는 아직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었거든요. 상부에서 예산 중단 검토 중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다음 날 오유나 선임 연구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르투르, 들었어? 네. 예산 중단 얘기요. 미안해. 그녀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내가 막아보려 했는데 압력이 너무 세. 그럼 수업을. 일단 멈춰. 상황 좀 지켜보자. 전화를 끊고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수업을 쉽니다. 곧바로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형,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제발 계속해주세요. 바툼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진짜 끝인 거예요? 미안해. 저 이제 한국 회사 인턴 지원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병실을 찾아갔어요. 며칠 전부터 편찮으셨거든요. 아들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 제가 시작한 일이 막혔어요. 왜? 중국이 싫어해요. 제가 한국 쪽으로 가는 걸.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포기할 거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켜지 않았어요. 학생들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또 실패인가요? 베이징에서 이력서 맞고 이번엔 정치 압력에 무릎 꿇는 건가요? 아버지 병세가 나빠지셨어요. 병원으로 옮겼죠. 아들아. 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 포기했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정부도 맞고 중국도 반대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제 손을 힘없이 쥐셨어요. 내가 배운 게 뭐니? 사람 대접 받는 곳 찾으라고 했잖니. 찾았으면 붙잡아야지. 하지만 이젠 방법은 있어.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돼. 다른 길이요? 정부 돈 말고 다른 방법.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잠드셨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부 예산 없이 어떡해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지현 씨한테서 메시지였죠. 아르투르 씨,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현 씨. 아르투르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 프로젝트가 막혔어요. 정부 예산도 끊겼고. 들었어요. 중국 압력 때문이라고.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지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르투르 씨, 정부 돈 없으면 안 돼요? 네. 민간 재단이나 기업은요? 비공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엔 공익재단 많아요. IT 기업들도 해외 인재 육성에 관심 많고. 제가 알아볼게요. 정말요? 포기하긴 일러요. 방법은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길.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다음 날 노트북을 켰습니다. 밀려있던 학생들 메시지를 하나씩 읽었어요. 형,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형이 필요해요. 바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형, 형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형만 믿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이걸 시작했죠? 저만 살려고요? 아니에요. 저처럼 국적 때문에 꿈 접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였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 시작할게. 엔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썼죠. 한-목 미래지도 교실 마이너스 민간 프로젝트 재구성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빈 문서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커서만 깜빡였죠. 뭘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정부 예산 없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굴려요? 누가 몽골 시골 청년들 교육에 돈을 대겠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문득 베이징이 떠올랐어요. 이력서가 얼굴에 날아오던 그날, 교수실에서 들었던 조롱, 몽골이는 안 뽑아라던 그 목소리들. 그때 생각했죠. 언젠간 증명하겠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요. 또 무너지고 있잖아요. 노트북을 닫으려다 말았습니다. 아버지 병실 창문 너머로 초원이 보였어요. 제가 자란 곳이었죠. 말을 타고 뛰어놀던 어린 시절, 베이징으로 떠나던 22살 봄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 대접 받는 곳으로 가라. 서울에서 찾았잖아요, 그곳을. 실력으로 인정받는 곳을. 그런데 왜 여기서 멈춰요? 학생들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바툼 눈에 간절한 눈빛. 저희 형이 필요해요라던 메시지. 제가 포기하면 그 애들은요? 또 희망 없이 약만 치다 늙어야 하나요? 저처럼 어디 가서 국적 때문에 무시당해야 하나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천천히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죠. 프로젝트 목표 몽골 청년들에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방법 정부가 아닌 민간의 힘으로. 한국 기업과 재단의 지원으로. 왜 안 되겠어요?
지현 씨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수업 내용 한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국제정책 기초. 중국이 싫어한다고요? 그럼 정치 얘기는 빼면 되죠. 순수하게 교육만 하면 돼요. 기대 효과 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 몽골 마이너스 한국 협력 인재로 성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문입니다. 손을 멈추고 화면을 봤어요. A사 용지 5장 분량이었죠. 완벽하진 않았어요. 구멍도 많았고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보단 나았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지현 씨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초안 완성했습니다. 봐주시겠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이 올까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창밖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현 씨였어요. 기획안 받았어요. 정말 잘 쓰셨네요. 제가 아는 공익재단 담당자한테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IT 기업 인사팀장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공익재단 이서현 매니저와 IT 기업 김도훈 팀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아르투르 씨. 이서현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획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김도훈 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몽골 시골 청년들 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투르 씨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가 미소 지었죠. 본인이 증명이잖아요.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문제 없다는 걸. 저희 재단에서 1년치 운영비 지원 가능합니다. 이서현 매니저가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치적 내용은 일절 배제. 순수 교육과 취업 연계만. 물론입니다. 저희 회사도 협력하죠. 김 팀장이 덧붙였어요. 수료생 중 우수한 인재는 인턴으로 선발할게요. 몽골 지사도 있으니 현지 채용도 가능하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해주시는 겁니까? 네. 대신 결과로 보여주세요. 이서현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첫 해가 중요해요. 회의가 끝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죠. 됐어요. 정말 됐습니다. 바로 학생들한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다시 모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시작합니다.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진짜요? 형, 기다렸어요. 바툼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진심이에요? 응. 한국 기업이랑 재단에서 지원해줘. 이번엔 정부 눈치 안 봐도 돼. 봐. 형 최고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아버지, 깨셨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많이 좋아 보이셨죠? 아들아. 됐어요, 아버지.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요. 정부 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다른 길로 가라고요. 그래. 찾았구나. 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람 대접. 받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야. 병실을 나와 밖으로 걸었습니다. 초원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죠.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마을 체육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마이너스몽 미래지도
교실 첫 수료식이었죠. 2년 동안 60여 명의 청년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중 20명이 오늘 수료증을 받았어요. 지현 씨가 한국에서 왔어요. 이서현 매니저와 김도훈 팀장도 함께였죠. 축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해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적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력서가 얼굴에 날아왔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실력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걸. 그 길을 저 혼자만 갈 순 없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바툼눈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다른 수료생들이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한 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현 씨를 가리켰어요. 한국에서 여러분을 믿고 지원해준 분들이에요. 김도훈 팀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3명을 인턴으로 선발했어요. 바툼눈 씨, 축하합니다. 바툼눈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울란바토르 지사 채용 면접을 보실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서현 매니저도 일어났어요. 우리 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앞으로 3년 더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형, 정말 감사해요. 바툼눈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 아니었으면 저 여전히 약만 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야. 아니에요. 형이 길을 보여줬어요. 저녁에 지현 씨와 초원을 걸었습니다. 대단해요, 아르투르 씨. 그녀가 말했어요. 2년 만에 여기까지 왔네요. 혼자는 못했어요. 지현 씨가 도와줬잖아요. 저는 연결만 해줬어요. 만든 건 아르투르 씨예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봤어요. 지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왜 저를 도와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실력이 보였으니까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인가요? 그게 사람이죠. 그녀가 웃었어요. 아르투르 씨도 이제 알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새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베이징엔 더 이상 핀이 없었습니다. 대신 울란바토르, 서울, 그리고 학생들이 갈 여러 도시에 핀이 꽂혀 있었죠. 벽엔 수료증이 걸려 있었어요. 한-몽 미래지도, 교실 설립자 마이너스 아르투르.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많이 회복하셨어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말 팔아주셔서. 아니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창밖으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국제회의장에 섰어요. 아시아 청년 교육 포럼이었죠.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석엔 각국 교육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투르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저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몇 년 전 베이징에서 이력서가 제 얼굴에 날아왔죠. 국적 때문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다른 걸 배웠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걸 제 고향 청년들에게 전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초원 체육관의 수료식이었죠. 지금 100여 명의 청년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20명이 한국 기업에 취업했고 10명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건 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별받았던 한 사람이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바툼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IT 기업 정규직이었죠. 형, 멋있었어요. 고맙다. 형 덕분에 저 여기 있어요. 형이 포기했으면 전 지금 뭐 했을까요? 내가 노력했어. 형이 길을 보여줬잖아요.
바툼 눈이 웃었습니다. 이제 저도 후배들 가르치려고요. 형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베이징 불빛만 봤었죠. 거기서 인정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정은 국어라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만드는 거였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발표 잘했니? 네, 아버지. 잘했어요. 사람 대접받았냐? 네. 웃음이 났어요.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됐다.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4년 전 베이징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희망에 찬 22살 제 얼굴이 보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희망이 얼마나 짓밟힐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사진을 지갑에 넣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몽골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 별들이 반짝였어요. 베이징 하늘이든 서울 하늘이든 울란바토르 하늘이든 별은 똑같이 빛났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